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9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2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기축월 신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신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 신금 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축월의 신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간은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 음에 해당이 되는 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금에 해당이 되죠. 신금도 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경금도 금에 해당이 되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양금이 됩니다. 같은 금이라도 성격이, 성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금에도 양에 해당되는 남성과 같은 금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금인 신금은 여성과 같은 금이 있다. 남성 같은 거 어떻게 돼? 좀 강하고, 그죠? 좀 단단하고 좀 씩씩한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드럽고 좀 우아하고 좀 아름답고 뭐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자도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자도 좀 씩씩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강하고 씩씩하고 밝고 뭐 이런 개념이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작고 우아하고 조금 부드러우면서 유연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양금 같은 경우는 완철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철금, 거칠고 좀 단단하고 좀 투박하면서도 원철과 같은 그런 원금이 아니라 원철과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 되겠고요. 은금인 신금 같은 경우는 완철금이 아니라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그러한 장신구 같은 거 있죠. 제가 어저께 뭐 동으로 만든 불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신금 같은 거예요. 이미 불로서 단련을 해서 기물을 깨끗하고 맑은 기물을 만들어 낸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앞에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심란할 때 이거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같은, 무쇠솥 같은 그러한 금이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 일간들, 신금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좀 강하고 좀 단단한 면이 있는데, 같은 금 일간이라 하더라도 경금은 그야말로 무쇠 같은 성향이고요. 신금은 약간 보석, 주옥과 같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금 일간들 대체적으로 좀 강해져. 제가 경금을 생각할 때는 대체적으로 누굴 연상을 하냐면,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같은 사람이 좀 경금과 같다. 무사 같으면서도 의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자기가 맡은 바 임무라든가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그 다음에 자기의 명예를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무사죠. 무사 군인, 지금 같은 군인일 수도 있겠고,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경금 스타일이라고 하면, 신금 스타일은 약간 제갈량 스타일일까요? 약간 유연해 보이고 약해 보이면서도 약간 세련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겉으로는 약해 보이는데 속으로 굉장히 강한 스타일, 이런 것이 신금이고, 겉으로 봐서는 되게 우아한 그러한 성향인 것이죠. 그래서 장수들은 거친 어떤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갈량 같은 때는 뭐 나름대로 뭐 훈련 같은 거 하겠지만, 이제 책도 많이 보고 나름대로 이제 사색 같은 걸 좀 많이 하겠죠. 그래서 경금과 신금의 차이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라고 하는 경금 입장에서 정화는 정관이죠. 정관으로서 단련하는 것이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정화를 보게 되면 충정과 어떤 의의를 주관하죠. 그 다음에 정관이기 때문에 올곧고 바르고, 그 다음에 정확하고 정직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사도 같은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경금이고, 반대로 신금 같은 경우는 화를 쓰지 않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상관을 쓰죠.
경금은 정관을 쓰는 것이 정법이죠. 바르고 반듯하고 꼼꼼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성격인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씁니다. 임수는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상관에 해당이 되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기량이라든가 나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바를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창작, 또 내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는 것, 말을 하는 것, 스피치라고 하죠. 이런 것들, 나의 어떤 속에 있는 잠재력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상관 임수이거든요. 그래서 신금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상관 임수를 잘 만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총명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제관령까지 이 분야가 굉장히 명석하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신금이 임수를 보는 사람들은 되게 맑고 깨끗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더럽고 탁한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탁하거나 뭐 지저분해 있거나 이런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경금일간들도 마찬가지고요. 신금일간들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담백한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히려 이제 토일간들은 좀 이렇게 토일간들은 뭐냐면 숲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땅 흙 같은 거잖아요. 토, 그죠? 그런 개념에서 토는 좀 약간 동양적이면서 좀 뭐랄까 구수한 된장 같은 그런 것이 토라고 하면, 신금은 변형,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또 주관하는 것이 또 금이죠. 그래서 신금이 됐던 경금이 됐던 의를 주관하면서, 그 다음에 변혁, 혁이라고 하는, 혁명이라고 하죠. 혁명, 이라고 해서 혁명,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금일간들이다. 특히 신금은 임수라고 하는 상관을 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머리가 총명하고 언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일간만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저 임수라고 하는 것을 취용해서 도세주옥한다라고 하죠. 도세주옥,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불상이죠. 불상도 그냥 놔두면 저런 것들도 약간 파랗게 녹이 슬고 색깔이 탁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용 광약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주게 되면 반짝반짝 빛이 나죠. 저 같은 경우는 뭘로 닦냐면 치약이죠. 치약. 우리가 선물 같은 거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그 치약을 다 우리가 다 활용을 못하고 유통기한 지나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치약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치약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대번에 알고 있습니다. 치약 안에는 연마제가 들어 있습니다. 치아를 이렇게 표백하고 치아를 이렇게 닦아낼 때 미세한 연마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완전 기금속 같은 건 닦으면 안 되겠고요. 이렇게 불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녹차 많이 드시는 분들, 녹차잔에 녹차 그 때가 이렇게 묻어 있는데 그 세제로 잘 안 닦이죠. 그거 있잖아요. 치약으로 닦이면 엄청 깨끗하게 잘 닦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걸레 빨 때도 치약 좋고요. 그 다음에 그릇 닦을 때 그 잘 안 닦이는 찌든 때 같은 거는 치약으로 닦이면 겁나게 잘 닦인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신금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금을 닦아내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불상이 신금이라고 하면 내가 치약으로 닦는다 그랬죠. 그러면 그 치약은 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깨끗하게 닦아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취할 땐 임수상관으로 취용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조후가 잘 되면 당연히 부를 얻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재성으로서 부를 논하기도 하지만 조후로서 논하기도 하고 인성으로서 부를 논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명리가 만들어져 있을 때 당시는 재물보다는 명예, 공직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더 귀중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주명리는 관성을 좀 중시해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데는 이제 명예보다는 뭐 부를 더 이렇게 추구하죠. 쉬운 말로 옛날 같으면 대통령 되는 걸 바라지만 요즘 뭐예요? 대통령보다는 뭐예요? 대그룹, 대기업 총수하는 게 낫죠. 그죠? 뭐 삼성그룹 회장하는 게 낫지. 그죠?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장단점은 있겠지만 대통령은 임기 5년입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헌법이 바뀌게 되면 이제 4년 뭐 연임 해봤자 8년이죠. 근데 대기업 총수는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신직이죠. 그죠? 괜찮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명리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도 명리를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시류에 따라서 이제 세태에 따라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볼 수는 있지만,
기본 근간을 베어서는 절대 안 된다. 온고이지신이라고 해서 옛 것을 익힌 영의 새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옛 것 다 필요 없어, 새 것이 다 좋아 하면서 옛 것을 다 버렸다 그러면 명리는 폭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 그래서 이 월지 월령 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계절 축월은 겨울이면서 늦겨울이죠. 늦겨울. 그래서 이거를 조금 명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놓냐면 만추는 이제 가을을 만동이란 말은 제가 못 들어갔고, 모동이다라고 하는 말 내지는 개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겨울, 늦겨울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겨울이고, 요 축월이 지나가서 또 좀 이따 이제 입춘이 되게 되면 축월에서 인월로 가고, 연도 경자년에서 신축년으로 바뀌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될 것이고, 일단 해자 축월은 모두 뭐의 동절이기 때문에, 겨울이기 때문에 한습하다, 한랭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인 것이고, 그래서 사오미열하고 그다음에 해자 축월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후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묘진 봄은 그냥 따뜻합니다. 그냥 밖에 나와서 놀만 하고요. 신유술 가을도 조금은 서늘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기 좋은 온도가 가장 좋은 때가 우리나라 가을 같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조금 움직여도 땀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우리나라 그 가을은 좀 건조하잖아요. 그죠? 습하면 좀 찐득찐득할 텐데, 습하기 때문에 굉장히 맑고 깨끗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저는 좋아하는 편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조후라고 하는 것은 가을 내지는 봄보다는 겨울과 여름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해자 축월에는 한습하고 한랭하기 때문에 조우라고 하는 것,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얼어붙은 겨울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때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도 마찬가지고요. 어저께 경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땅도 얼고 금도 어는 것은 신금이나 경금이나 똑같습니다. 땅이 얼어 있으면 신금 입장에서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죠. 경금이 축토를 보면 정인이지만 신금이 축토를 보면 편인이라 하더라도,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다 하더라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는 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얼게 되면 생금할 수 없다. 그죠? 동토, 얼어있는 땅은 금을 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있어서 해동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왕 있는 거, 정화가 있는 것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아름답다, 더 해동할 수 있는 공력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어서 해동하게 되면 금도 따뜻해지겠고요. 그 다음에 토도 따뜻해지게 되면 얼지 않은 토는 금을 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축토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장간 안에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죠. 기토는 인성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가 있겠고요. 신금은 뭡니까? 같은 금이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월지, 월령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장점이 됩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했을 때는 인성으로 생주해주는 방법도 있고, 내지는 같은 금으로서 방신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유독 금만큼은 인성이 토보다는 뭐가 필요하다? 금이 있어서 생주해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맑고 깨끗한 것을 무지무지 좋아하게 되는데, 만약 토로서 생주를 해준다라고 하면 생주를 받아서 좋긴 하겠지만, 오금된다, 금이 더럽혀지자, 이 오자가 더럽혀질 오자, 우리 오염된다 할 때 그 오자거든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수는 별도로 또 있어 주어서 금을 도세주옥, 토에 의해서 약간 더럽혀진 금을 좀 깨끗하게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병화도 뿌리가 있어야 되겠고요. 임수도 지지에 뿌리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축월은 해자축의 북방이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이렇게 세력이 없진 않지만,
병화, 화라고 하는 것은 축월의 절대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오,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이 반드시 병화는 뿌리를 얻어야지만 이 병화가 해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병화가 없고 신금이 뿌리를 얻어서 일간 자체는 약하지 않은데 그냥 수만 봤다. 이 물도 얼고요. 그 다음에 신금도 얼고 땅도 얼습니다. 얼어져 있는 얼음물 가지고 세수해 보셨습니까? 세수도 안 되고요. 굉장히 얼굴이 트죠.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있을 때 뭐 쫄따구들이야 뭐 고참들이 물 데펴서 쓰지만 쫄따구들 물 데펴서 어떻게 씁니까? 얼음 깨가지고 세수하면 감기 걸리고 난리가 아니죠. 자, 그래서 임수를 푸는 것은 나쁘지만 겨울에 물은 얼기 때문에 역시나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되냐? 역시나 화가 있어주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보게 되면 일간은 음금인 신금이 되겠고요. 그 신금 일간이 토왕절인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격국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간 금, 신금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지 축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도 음토에 해당이 되죠. 음토. 그래서 제가 이거 양대양 하니까 저는 그냥 아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고 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이 신금이 음이잖아요. 이게 음이고요. 그 다음에 축토도 음토죠. 그래서 음대 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경금이었다라고 하면 경금은 양금이기 때문에 양대 음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양대 음 내지는 음대 양이 되면 이거는 정자를 붙여서 정인, 정관, 정제 내지는 식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음일 때는 편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평관, 편인, 편제 내지는 식신이 되죠. 음대양, 양대음이 됐을 때 상관이고요. 그 다음에 음대음, 양대양일 때는 이거는 식신이 된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신금 자체가 음이고요. 월지 자체도 음이기 때문에 음대음이 되니까 이거는 편자를 붙이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니까 신금 입장에서 토는 인성이죠. 근데 그 인성이 정인이 아니라 음대음이니까 편인이 된다고 해서 편인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일간이 약할 때 인성의 생조를 받는 것은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오행하고 다르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금 일간들은 맑고 깨끗한 걸 좀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해서 토로 생조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금이 약간 토에 의해서 약간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경금에 비해서 신금은 더더군다나 보석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로서 탁해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축월 같은 경우는 토왕절입니다. 아까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렸는데 진술충멸이 다 토왕절이죠. 근데 신금 같은 경우는 축월에 포테보프 놓고 보게 되면 임묘지가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해요. 오히려 이거는 뭐냐면 모왕자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고 다시 기토라든가 무토, 특히 무토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토후 매금이 될 수 있다.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무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자 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조우해야 된다. 화가 있어서 신금을 단련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고요. 추운 해자 축월의 추운 날씨를 갖다가 따뜻하게 주는 그런 용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병식 보게 되면은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일단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토의 유금이 이렇게 붙게 되면 원래는 사유축이 됐죠. 사유축 금국이 돼서 축월에 인성이 왕할 것 같은데 유금을 보게 되면 이 축토가 금으로 변화한다 그러죠. 그래서 신금 자체가 굉장히 왕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월간의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이 토도 어차피 금을 생해주는 쪽으로 가죠. 근데 이 기토, 여기에 있는 축토 하나 정도는 그나마 봐줄 만한데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얘는 반드시 신금을 갖다가 약간 탁하게 오금시켜주는 그러한 패단이 없지 않아 있죠. 경금마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되죠. 이 자수까지 한번 써놓고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금왕절인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경우가 아니고 축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유축금국을 형성하고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 경우는 일간이 신금이라 하더라도 마치 경금화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금 같은 경우는 좀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제한다고 해서 뭐 파극해서 없앤다라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정화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때 정화는 신금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제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뭐 그렇다 경금이다 하더라도 역시나 또 임수를 봐서 도세주옥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신금이 경금화 된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고, 연지에는 이제 자수가 있는데 자수의 본기는 개수에 해당이 되고 자중에 있는 임수는 불용 쓰지 않습니다. 즉 격을 치용할 때나 내지는 용신을 쓸 때 자중에 있는 임수는 불용 개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추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한기를 가져갈 뿐이지 자중에 있는 개수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없으나 오히려 이 자수는 없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습을 가중해서 더 춥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시에서만큼은 뭘 봐야 되냐? 일단 화가 없다라고 하면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고 일간이 너무 왕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화를 봐서 좀 조우도 하고 또 그 왕한 금을 좀 통제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수를 보게 되면은 임수를 보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게 되면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살펴봤으니까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게 되면 먼저 개사시, 화를 볼 수 있는 거 개사시가 되겠죠. 개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사화를 보게 되면 축월의 유금, 사화를 다 봤죠. 이것이 뭐예요? 사유축 금에서 금이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중에 있는 병화를 못 쓰냐? 병화를 전혀 못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유축 금극이 되면서 사중에 있는 병화가 좀 위축되고 좀 힘이 좀 떨어지는 수는 있지만 사중 병화, 사화가 모두 금이 돼 버린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중 병화로 등이 조우할 수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온당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토로서 개수를 제해야 되는데 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기토는 저 수를 제하기보다는 금을 잡고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혀 기토가 개수를 전혀 못 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기토가 저 개수를 제하는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좀 나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개수는 한승만 가중하는 것이지 도세주옥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은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임수가 투출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유축해금에도 경금 투출되어 있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으나 단 이 사주는 뭐예요? 화가 하나도 없죠. 화가 없기 때문에 냉랭하죠. 냉랭하고 차갑고 쌀쌀맞습니다. 진짜 사주가 이러면 사람이 좀 냉정해져요.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그나마 조우가 대운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괜찮게 볼 수 있는데, 다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한습이 좀 가중되는 것이죠. 임수를 보는 장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신금이 임수를 보게 되면 도세주옥은 되기 때문에 나는 좀 잘나고 좀 특출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되게 똑똑하고 사람이 잘났고 일도 업무 처리도 굉장히 잘해. 근데 사람이 너무 냉정해. 온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혼자는 특출나지만은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좀 외롭고 좀 고독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진시는 그러한 좀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이렇게 첩신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요거는 제가 신중에 있는 임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사주가 굉장히 금이 왕한 사주이고요. 이 경우에는 병화로서 금을 단련하는 용도로는 쓰지 못하고요. 임수로서 금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용도로 씁니다. 병화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후하는 용도로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주도 일단 금이 왕하고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수가 왕해질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사주 역시 화가 살아나서 조우하는 용도가 조우를 해야 사주가 온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매우 좋다. 정유시 같은 경우 정화 투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정화는 조의 공력도 떨어지게 되고, 정화가 예를 들어서 힘을 얻게 되면 신금을 갖다 극히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병신씨의 신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중 임수가 있기 때문에 병신씨가 저는 괜찮다라고 본 것인데, 이것이 정유시가 되면 수도 없죠. 그냥 일간만 왕해지고 관성은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술시 내지는 무자시, 기축시, 이거는 다 토가 왕한 그런 생시이기 때문에 신금을 매금 내지는 오금시키기 때문에 좀 피해야 할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기해시는 어떨까요? 기해시도 마찬가지로 해중에는 임수가 있는데 기토가 투출하는 건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해중에 있는 임수를 얻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역시나 화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연월 1,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 연에서 화라도 한 점 있었다라고 하면 생시를 선택하기가 좀 좋았을 것인데, 연월 1까지 화가 한 점도 목도 한 점도 없죠. 다 토, 금, 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는 약간은 좀 생각하지 않을 텐데 토, 금으로만 이루어져서 일간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조후와 그 다음에 그 왕한 금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까지를 생시에서 모든 거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그런 3주가 되겠죠. 그래서 대운과 생시를 같이 겸해서 봐야 되는 조금 그러한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생시인 것 같습니다. 생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운은 목화운으로 가서 온기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